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되는 방송, 뭉치 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꼰대 김광주입니다. 예. 또 날씨 이야기 할까요? 날씨. 덥다, 그죠? 정말 더워요. 예. 제가 이제 그 소음을 안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닫고 하는데 이 창가에 있다 보니까 햇살이 또 들어오고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려고 하니까 이게 에어컨이 없어요. 그 에어컨이 있으면 그 월급에 잠이 오고 안 오고 이 경계선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으면 잠이 조금 와요. 예, 저희가 이제 주말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날씨 좋고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죠? 차 많다. 차 많다. 그래서 오늘 나들이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운전해서 나들이 나갈 때 내가 좀 운전할 때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좀 그 배우자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이 대신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좀 특히 지금처럼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을 때 좀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그 월급의 자매 모니터로 TV에 저 꼰대가 과거에 지금도 뭐 라이센스는 있지만 과거에 유명한 손해 사정사였다는 것.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주 유명한 손해 사정사였다는 것. 그러면 뭐 그 청취자분들이 좀 피해 사례라든지 좀 답답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 주시면 제가 아주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는 무료죠? 소개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거 한 2개 정도만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운전자 보험 다들 의무보험이시니까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실 거고요. 이거 한번 보죠, 이거. 자,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누가 운전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죠, 그죠? 누가 운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는 이제 운전 가능자, 보험 대상자를 특별약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운전자, 뭐 부부 운전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운전자를 많이 넣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대체로 그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죠. 누구까지만 운전할 수 있는 걸로 아무나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무나 운전하면 아무래도 그 아무나가 운전 패턴들이 성격들이 다 다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이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당연히 높아지죠. 그래서 운전자를 한정을 합니다. 한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것을 가족 운전자 한정이라 그러죠.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그다음에 덧붙여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한정을 하죠. 그죠? 나이를 보통 이제 그렇게 다 가입을 해요. 그래서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대한 범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뭉치 씨는 할게요. 어떤가요? 뭉치 씨 지금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족 운전자 한정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이제 부부 한정이죠. 부부. 야, 그것도 부부야. 그냥 왜냐면 애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부부. 이제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는 가족 운전자를 하셨죠.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부모님도 운전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부가 아니라 부부 한정은 오로지 부부만 해야 돼요. 부부 예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명절 때 와서 저희가 부모님 차를 몰 때도 있으니까 하고 있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그래. 부모님 마음. 이걸 보자 이거죠. 1년에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식을 위해서 이 부부 한정 보험료가 싼 부부 한정을 하지 않고 가족 운전자 한정을 해요. 가족 운전자가 부부보다 당연히 더 비싸죠. 운전자 범위가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형제관계 이제 우애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나들이를 가는 거죠. 같이 주말에 캠핑 갑니다. 한 차로 가지고 운전해 가고 있어요. 자매와 차가 많이 막혀. 야, 그래 하다가 저는 꼰대 동생이에요. 야,
야, 차가 너무 많이 막혀. 형, 꼰대. 야, 좀 운전 좀 해줘. 이래서 꼰대가 운전대를 잡는 거죠. 네. 꼰대는 이제 캠핑 간다고 신이 나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도 좋은데 피곤해서 깜빡 졸은 거죠. 깜빡 졸았는데 사고를 냈어요. 뒤박은 거야. 그러면 이때 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고민되는 거죠. 이제 답은 아니죠, 그죠? 답은 아니죠. 예, 답은 아니죠. 그래서 가족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때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네. 간단히 한번 정리해봐 주실까요? 예, 그래서 뭐 그림 보시면 뭐 바로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나를 중심으로. 네, 나를 중심으로 김영피보험자로 나와 있는 나를 중심으로 당연히 이제 배우자는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김영피보험자라고 하는 이 어려운 용어는 네.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명시된 네. 그걸 이제 기명이라 그러는데요. 명시된 자격의 운전자, 그죠? 그 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김영피보험자라 그럽니다. 예. 자, 그런 김영피보험자의 나를 중심으로. 첫 번째 위쪽. 위쪽. 부모는 됩니다. 대신에 조부모는 안 돼요. 네. 그 위에 1세대까지. 네. 1세대까지. 네. 그 다음에 옆쪽. 네. 옆쪽으로는 배우자 당연히 되죠. 배우자. 배우자가 되고. 옆에 있어. 예. 중요한 거는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배우자의 부모가 돼요. 배우자의 부모가 가족으로 포함된다. 그게 이게 배우자는 이거는 나다. 배우자는 나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럴 일은 거의 없죠. 네. 쉽게 말하면 사이차를 부모가 모는 거잖아요. 사이차 장모님, 장인이 모시는 건데 그런 것도 있죠. 간혹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있죠. 꼭 부부가 같이 처갓집에 네.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장인 장모가 우리 집에 왔다. 나는 출근했다. 와이프가 또 자기 장모 가다가 애가 있어가지고 뭐 어머니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대신 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운전하실 수 있다면 거죠. 근데 운전하려는데 그 장인은 이렇게 야 보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모를 수 있으니까. 즉 배우자의 부모는 된다. 예. 이때는 그냥 나와 배우자를 한 몸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한 몸으로 봐가지고 내 위에 어른들, 내 위에 바로 부모님들은 다 된다. 근데 그 위에 조부모들은 다 안 된다. 그렇죠. 위로 보면. 그 다음에 밑쪽 자녀는 된다 이거죠. 자녀 밑으로 보면 자녀는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녀의 배우자도 돼요. 예, 자녀의 배우자. 네. 쉽게 말하면 그 나랑 배우자를 한 몸으로 보고 자녀도 한 몸으로 봐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녀도 한 몸으로 본다. 그리고 밑에는 자녀의 손자도 된다 이거죠. 예, 손자녀는 안 되죠. 예. 사위 며느리 된다 이거죠. 그렇죠. 사위 며느리. 네. 음.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제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조부모,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형제 자매. 예, 손자 손녀는 안 돼요. 형제 자매, 손자 손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런 거 보면 형제는 클 때까지면 형제고 클 때까지면 형제고 네. 이게 나중에 이제 각각 일가를 이루어 나가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세법도 같이 있지만 이게 형제는 일가를 이루어 나가면 그 순간부터 그냥 심한 말로 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네. 남과 같은. 남이야 나. 남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실제로 또 남보다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도 이렇다는 거죠. 네, 법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운전자 범위는 뭐 배우자와 본인과 자녀를 한 몸으로 봐도 되고 아래 위로는 된다. 아래 위로 되는데 그 옆으로는 안 된다. 1세대까지만 위로 1세대 아래로 1세대 그리고 우리 부부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래 내 자녀의 배우자끼리 그저 사이 뭐 며느리 이런 쪽도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다 거기가 가족 운전자에 포함된다.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형제는 안 된다. 형제는 안 된다. 네. 형제에 울지 마라. 네. 형제에 울지 마라.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근데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요. 만약에 그런 거에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뭉치가 운전하는데 형 피곤해 운전 좀 대신해 좀 내가 운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사고 났는데 나는 가족 운전자 안정특약에 운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형제니까. 근데 사고 벌크덕 났어. 네. 그랬을 때는 내 차
내가 가입한 내가 다른 차가 있잖아요. 내 차가 있다고 하면 내 차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타차 운전자 다른 사람을 운전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내가 사고가 냈을 때 어떤 종합보험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상하는 특약이 있어요. 네. 그죠? 예, 그것들은 대체로 이제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거기에서 보상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차이는 뭐냐 하면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 큰 사고인 경우에는 나에게도 사고를 냈던 나에게도 또 추가적인 그 금전적인 부담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정리해 주셔드렸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헷갈려 하시는 특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뭐냐면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상해, 예, 즉 자손 이렇게 불러요. 자기 신체 사고를 자손 이렇게 많이 축약해서 부르고요. 자동차 상해를 자상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옛날에는 이게 자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원래 이게 자동차 보험 자기 신체 사고 자손 요것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요것밖에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자동차 자상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자상이. 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선택해서 하셔야 돼. 선택해서. 네, 그래서 이 두 개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랑 뭐 사망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후유장애에 대해서 각각 한도가 틀린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치료비에 대한 보상 체계가 틀려요.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를 줄 때 자기 신체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 급수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가 어떤 경우냐 이걸 정확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죠. 내가 가해를 해서 또는 내가 피해를 이게 사고가 나면 양쪽 다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다치는 경우 이러는데 어쨌든 이 자기 신체 사고 혹은 자동차 상해는 어떤 사고로 인해가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치죠. 그렇죠. 내가 다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치는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자기 신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신체 상호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상해 급수별로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 즉 상해 급수라는 거는 뭐 1급부터 약 14급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1급에 대해서는 뭐 한 1,500만 원, 2급에 대해서는 뭐 800만 원. 일단 제일 한도가 작게 가입했을 경우에는 급수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1,500만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치료비가 2천만 원 났다. 그러면 2천만 원 안 주고 1,500만 원만 준다 는 거죠. 예, 급수별로 한도 보상을 한다. 대신에 자동차 상해, 즉 자상은 급수별 한도가 없다 이거죠. 즉 내가 병원비가 약 한 2천만 원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범위 내 보상 범위를 들었다면 2천만 원 다 보상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과실도 안 따져. 그렇죠. 과실도 안 따져. 네, 그래서 한도가 있고 없고, 한도라는 것은 등급별로 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으면은 자기 자상, 자기 신체 사고, 거기 상해급수별 한도가 없으면 자동차 상해. 근데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치료받는 동안에 그 일을 못 하는 그 휴업 손해라 하는데 우리가 그 휴업 손해도 보상이 되고요. 그죠? 또 뭐 이렇게 위자료도 보상이 되고. 자동차 상해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됐을 때 소위 그런 기준하고 똑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상해라는 게. 그래서 꼰대에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치료비뿐만 아니라 보상 범위 틀린 거죠. 자기 신체 사고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한 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자동차 상해는 꼰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 손해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과실도 없어. 과실도 안 타죠. 예를 들어 보면요. A하고 내 차하고 우리 뭉치 씨 차하고 내 차가 같이 빵 했어. 뭐 교차로에서 빵 했어. 빵빵 서로 이렇게 그냥 빵 해서. 근데
예를 들면 내 가실이 60%, 50%, 내 가실이 50%, 우리 뭉치식 가실이 50%야. 네네. 5대5. 5대5다. 5대5인데 이 5대5인데 그럼 내가 우리 뭉치식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내 손에 내 치료비라든지 치료하는 동안에 못 받은 월급이라든지 위자료 이런 걸 청구하려면 네.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구체적인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네. 이야기하면 내가 내 손에 50%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가시로 50%니까. 네. 근데 만약 내가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죠. 50%가 아니라 그렇죠. 100%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00%를 네. 내가 다 받고 내 보험회사는 상대방 50%에 대해서 일단 나에게 100을 주고 100을 주고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상대방한테 50을 더대를 받는 이 구상 청구. 그렇죠. 이것이 자동차 상해죠. 네. 자기 신체 사고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보상이라든지 보상 범위라든지 가시 상계가 틀립니다. 즉 자동차 상해가 더 보장 범위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보험료는 더 비쌀 거고요. 엄청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당연히 자동차 사고는 터지면 크게 나죠. 이게 이제 보험료가 자기 신체 사고 즉 자손에 비해서는 자상이 비싸지만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보험료 계산되잖아요. 네. 그래서 크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동차 사고에 한정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얼마나 되죠? 뭐 금액적인 거는 케이스만 틀리니까 대체로 한 1, 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1, 2만 원, 뭐 맞게는 뭐 10만 원, 그렇죠. 2만 원에서 차이가 나니까. 몇만 원 정도니까 그걸 뭘 할로 하면 몇천 원 정도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4급으로 이제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약 4급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상해 급수별로 따져 보니까 약 4급 정도에 해당되는 부상을 당한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치료비가 약 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통 이제 급수는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요.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진단 나오지 않는데 진단 병명을 가지고 급수가 정해지도록 자동차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병명에 따라서 지금 4급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네. 4급에 됐는데 치료비가 8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라든지 그런 위자료적인 측면에서 간접 손해를 통해서 약 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 신체 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4급에 대한 상해 급수 한도가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치료비가 800만 원 나왔지만 4급 한도인 7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예. 이게 끝이에요, 끝. 그게 이제 자손, 자기 신체 사고 담보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그죠? 그렇죠. 이제 다른 케이스,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을 한다면 같은 4급인데 2천만 원 한도 이제 2천만 원짜리를 들었다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다 가능하다 이거죠. 한도 내에서. 그렇죠. 네, 한도 내에서. 즉 직접 손해 치료비 800만 원, 플러스 간접 손해, 위자료라든지 소득 상실에 대한 비용이 700만 원 청구됐었죠. 그럼 두 개 합치면 1,500만 원. 우리가 한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입 한도가 있고 급수별 한도가 있는데 이것들은 아마 자기가 가입한 보험 증권 이걸 보면 조금 더 이해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한도를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는 한도를 좀 늘려주시는 게 그러니까 총 한도가 있고 급수별 한도가 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상해는 다 받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상해는 총 한도 범위 내에서 급수별 한도 자체가 없다는 거고, 그렇죠. 자기 신체 자손은 총 한도도 있고 또 그 속에서 급수별 한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보시면 요즘은 다이렉트 보험 직접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하시는 분들조차도 일단 차이점을 잘 모르실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갱신 날짜가 되면 그냥 마음이 급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싼 거 아니면은 작년이랑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 내용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 그러다가 사고 한번 딱 터지고 나면 그때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특약을 어떻게 가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험료도 차이가 나지만 그 내용이 그 차이 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보험료는 차이가 약간 나는데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보장받는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라고 하면 그것을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보험사 간 비교만 할 게 아니라 특약에 대한 보장 범위에 대한 비교도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상이나
자손이나 자기 실제 사고나 자상이나 생각보다 보험료 차이는 얼마 안 난다. 어쨌든 이 두 개를 같이 가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인데요. 우리 뭉치 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즉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어떤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보험금 타먹었나요? 아니요, 저는 보험금 청구를 안 했어요. 아니 청구를 안 했다라는 말은 사고는 났는데 청구를 안 했다 너무 소액이라서. 혼자 박은 거죠. 혼자 박은 거구나. 그럼 그때 뭐 자기 신체 사고에 해당되지도 않았네. 뭐 몸이 다치지도 않았네.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가입해요? 그럼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말지. 아깝지 않아요? 보험에 일단 의무보험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당연히 리스크는 적지만 발생하면 그에 대한 확률은 큰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 이전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 신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가입하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가입하는 게 맞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저도 자동차 보험금 청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다른 쪽에서 반대쪽에서 받은 경우는 있죠. 제가 잘못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금이 나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몇십 년 동안 거의 한 30년 정도. 그러는데 그래서 간혹 보면 그래도 아직도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뭐 사고 안 나면 되지 하는 이유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 1, 2가 있는데 1은 우리가 의무보험이고 2는 의무보험을 초과한 종합 일반 보험이라서 1까지는 자동으로 가입해야 되고 2까지는 이게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할 때 하고 자동차 보험이 없이 운전할 때는 사실은 운전하는 그 마음의 안정감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가입해야 되고 당연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안 나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사고가 뇌종 같은 중건증, 그죠. 핸들만 잡으면 5분 이내에 잠이 오시는 분들 쉬어 가셔야 돼요. 운전을 하지 마시든지 대중교통 이용하시든지. 그죠? 알겠습니다. 자동차 뭐 보험이라든지 기타 뭐 손해사정 관련해서 꼰대 씨가 자신이 사시는 손해사정 기타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분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머니스토리 TV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를 이렇게 한번 구호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고 나서 따지지 말고 사고를 내지 말자. 너무 좋다. 그래요? 안 좋나요? 별로 와닿지 않는데. 그렇습니까? 경찰청 2014년 여름 졸업운전 방지를 위한 경찰청 공식표 사고 나서 따지지 말고 사고를 내지 말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